100% 제외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년간 3만 건의 이별 상담 데이터를 가진 아트라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회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그런데 왜 재회를 망치는 행동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결론까지 꼭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내용일지도 모르니까요. 수만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별 후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골라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가지 중 2가지 이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행동만 안 해도 재회 확률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상대방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 둘째, 분노를 담아 원망의 말을 한다. 셋째, 이름을 부른다던가 지금 뭐해? 자니? 같은 떠보기 카톡을 한다. 네 번째, 인스타에 우울한 글, 저격하는 글을 올린다. 다섯 번째, 초장문으로 카톡을 보낸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이성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킨다. 질투 유발을 잘못하는 경우죠. 위 6가지 행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쯤은 직접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각각의 이유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위 6가지 행동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다는 것, 상대방과의 공백기를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위 행동을 하는 순간 전 여친,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은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헤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튀어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균 한두 달 정도는 공백기를 이악 물고 버틸 수 있어야 재회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공백기를 참지 못하는 건 결국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스테이크집 비유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테이크집 한 곳이 있었어요. 강남에 보기 드문 가성비와 인테리어로 몇 년 동안 자주 들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바빠서 몇 달 만에 다시 이 스테이크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웬걸? 인테리어도 싹 바뀌어 있고 예전에 먹었던 그 스테이크의 쫄깃한 맛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해 사실 실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전 기억이 남아있어서 한 달 만에 그 스테이크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역시나 변한 건 없고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죽어도 다시는 이 스테이크 집 안 와야겠다. 일주일 뒤에 스테이크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사장님이 제발 다시 스테이크 집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예의상 한 번쯤은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고의적인 차원인 것이고 예전에 그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어서 다시 가는 게 아닙니다. 2번 이상은 절대 가지 않겠죠. 스테이크 집 사장님은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전단지까지 돌릴 정도로 노력하는데 왜 안 와? 바뀐 레시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다니. 역시 한국에서는 스테이크 집을 한다는 건 힘든 건가? 난 바꿀 생각 없으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던가.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 와중에 이 사장은 단골인 저에게 다시 카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즘은 안 오세요? 저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셨나요? 이건 6가지 행동이 재회를 망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스테이크 집을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스테이크 집 처음 인테리어가 좋았고 그 맛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즉 전 여친, 전 남친이 여러분과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만의 매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높은 가치를 느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헤어졌냐고요? 스테이크 집 맛이 변해버렸듯이 여러분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가치 회복이에요. 스테이크 집을 다시 가고 싶게 만들려면 예전의 인테리어와 그 맛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말한 핵심이라고 한 이유가 나오죠. 바로 공백기의 중요성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구린 인테리어가 단숨에 회복이 될까요? 바뀌어버린 맛이 일주일 만에 다시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이별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매달리면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인스타에 우울한 글이나 상대방을 의식한 저격글, 사진 등을 올리면 또 어떨까요? 바뀐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 나 바뀌었다 말만 하면서 진심을 가득 담은 장문의 카톡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아 얘는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역시 바뀔 가망이 안 보인다. 다시는 미련 갖지 않을 수 있겠라고 생각하며 당신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회를 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이 정도 가치 하락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이 스테이크 집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공백기를 두는 겁니다.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백기를 둘 때 확실한 공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스테이크 맛을 내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공지한 뒤에 가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나가던 저는 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라? 미국으로 스테이크 유학 갈 정도면 다시 맛있어지려나? 다시는 안 가겠다는 그 단호했던 마음이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헤어졌다면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을 해놓고 일주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매달린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줄 서 있는 손님을 연출해야 합니다. 알바를 고용하든 가족을 동원하든 스테이크 집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스테이크 맛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뭐지? 다시 줄 서기 시작했네. 3달 전에 파리만 날렸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가볼까 라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항상 여자에게 저 자세로 맞춰주다가 차인 남자가 있다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는 내가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예뻐 보이는 여자와 찍은 스토리가 올라오고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을 봅니다. 여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다시는 절대 안 만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이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 중에 하나, 직접적으로 이성 등장시키기가 있었죠. 위 내용들이 진짜 여자친구가 생기고 키스하는 사진 이런 거 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테이크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인기가 많은 남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수위 조절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 리모델링. 예전에 맛없던 시절의 인테리어는 맛없던 스테이크 집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항상 남자에게 짜증 부리며 화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별하게 된 남자는 우연히 어느 날 여자의 카톡 프사를 보는데 짜증, 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남녀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대화하는 듯한 사진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매일 화내고 짜증이 심해서 친구도 없었던 앤데 뭔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실제 스테이크 맛을 더 맛있게 바꾸기. 스테이크 집이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실제 스테이크 맛이 없으면 손님들이 줄 서 있는 연출,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2, 3개월 이상의 공백기 동안 진짜 바뀐 모습,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실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가치를 올리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위 3단계, 공백기, 줄 서 있는 손님들 연출, 그리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여기까지 하면 스테이크집 맛이 달라졌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헤어진 연인이 연락 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백기 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볍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주고받아야 대한 공적인 연락 등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이 시점에 전단지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헤어진 연인도 한 번쯤 만나면 수락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만나서도 이전과 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집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재회는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반드시 헤어진 연인과의 공백기가 필요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 거예요. 저희에게 지침을 받으신 분들도 정확한 공백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공백기를 가지는 도중에 헤어진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한 사진 보는 순간 멘탈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럴 때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감정이 소용돌이 치더라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해요. 그래서 공백기를 가질 때는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일을 미친 듯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자기개발 모임에 나가고 직업에서도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연애를 할 때 소홀했던 행위들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매력적이게 변하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수만 명의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잘 이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회를 해냈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뒤에 스스로 재회를 거부하거나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재회를 위해 노력했더니 오히려 헤어진 연인보다 더 가치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헤어진 전 애인이 좋다면 다시 만나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얼만큼의 공백기를 보내야 할까? 나는 이런 문제로 헤어졌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전단지를 뿌려야 할까?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이었습니다.